자, 국내 상황이 이러한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이는 분위기입니다. 자, 군 시찰을 하면서 현대전 실전 경험을 습득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김정은 지난해에는 이게 대남 적개심을 표출한 바가 있죠.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괴뢰 족속들을 우리의 전적의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국가 볼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그것들의 영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한 것은 우리 국가의 영원한 안전과 장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천만지당한 조치였습니다. 네, 김상현 부대변인. 일단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군사시설 잇따라 방문하고 있다고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현대전 실전 경험을 습득해서 확실한 군사 인재를 준비한다. 뭐 일단은 북한이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우크라이나 전에 파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병력을. 이거 어떤 의도로 봐야 됩니까?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에 많은 병력을 파견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죽음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군을 동요시킬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군 동요를 막기 위해서 저런 군 시찰 등의 행위를 해서 군 결속을 계속해서 다지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대전을 강조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에 가서 희생된 어떤 군인들이 개죽음이 아니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쪽으로 사람들을 의식화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죽은 거에 대해서 본인도 조금 이거 좀 잘못되면 이게 본인이 좀 약간 군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있는 정치적 행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관삼 변호사님께 여쭤볼 텐데, 자, 이 모습 보면은 굉장히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북한의 이런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물론 이제 북한 군을 우크라이나 전에 투입을 해서 실전 경험 쌓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에서 많은 걸 받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우리한테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중국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북한을 노골적으로 지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서구로부터 고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과 어떤 밀월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우리하고 대립됐을 때는 뭐 지금 서로 조약도 맺어서 군사 원조까지 할 수 있는 파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연히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를 잘 살펴봐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참 이번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에 파병안을 보고 아무리 북한이고 김정은 일가로 해서 북한 자체가 다 희생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렇게 목숨까지 다 버려도 아무 상관없고 자신의 어떤 공고한 위치, 자신의 어떤 정권, 권력을 위해서라면 저런 짓거리까지 하는 저런 김정은 그리고 북한의 국민, 인민들에 대해서는 참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이 있어요. 우리가 그 북한 포로 그 한 20대 초반이고 정말 어리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군대 생활한다는 거 아닙니까? 집에도 가지 못하고 뭐 통화만 하기도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런 북한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런데 뭐 저런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앞장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이 변화하도록 해야 하는데 워낙 이제 야당이 민주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냥 안타까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